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리입니다. 저희 캐도남만은 질문지 순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럽니다. 질문 순서를 제대로 기억 못합니다. 설사 제가 머리가 좋아서 질문 순서를 기억해도 더 중요한 내용이 떠오르면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언론의 자존심이고 살아있는 인터뷰입니다. 오늘 출연 손님이 두 분입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도 정치권 상황은 짚고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경선 구도에 뭔가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날로 인기를 더해가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게시판에 왜 이봉규 평론가 안 모시냐? 이런 막 항의 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좀 과장하시는 거예요? 진짜 시청자 게시판에 막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저는 박 앵커 사과를 안 받아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런가. 네. 자, 질문지 순서. 저한테도 사과 많이 해야 돼요. 네, 저 계속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질문지대로 한 적도 네. 없고. 네. 이거 보지도 않잖아, 우리. 네, 보지도 않지. 그냥 이걸 볼 이유가 없어지니까. 네. 섞고 대조해야 돼요. 네, 섞고 대조하겠습니다. 룰을 변경 안 하면은 나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비박 3인이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김문수 도지사가 지금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정몽준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네. 물론 정치 스타일이나 성격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지지율 면에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비전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는 한번 쪼아볼만 해요.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몽준, 이재호 의원은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들도 가능성 없는 거 알고 덤비는 거야. 왜냐하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그러고 뭐 어차피 이번 경선 누래도 안 되고 오픈 프라이머리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뭐 안 되는 걸 한번 성질이라도 한번 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한번 했는데 왜냐면 합쳐서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서 여기서 자 과연 경선에 참여 안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정치 생명이 자기가 끝난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끝내기는 아깝다.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건 뭐냐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예를 들어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끝나기는 내 카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도 알고.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입장이 달라서. 이재호 의원하고 김문수 도지사하고 정몽준 의원은 입장이 다르다. 달라서 현실 파악을 하고 네. 약간 꼬리를 김문수 지사가 내리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내가 지금 정치 생명을 걸 때는 아직 아니다. 차기도 볼 수 있고. 아깝다라는 그렇죠. 게 있고. 이재호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은 이번에 정치 생명을 거는 거고. 본인들도 알아요. 네. 그리고 뭐 해도 안 되고. 네. 이제 끝났어요. 그 양반들은 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뭘 해도 이제 끝났다고. 아니 그래도 새누리당이 집권하는데 1조는 할 수 있어요. 1조는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치고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고 이렇게 덤벼놨다가 그 다음에 경선 불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구도로 가면서 일종의 뭐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으면서 또 이렇게 쓱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쓱 또 이제 역할을 또 찾죠. 네. 그래도 박근혜 의원 측에서는 이재호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도 전국 조직에 망이 있습니다. 제호사라는 그렇죠. 망이 있고요. 조직 막강하죠. 의원도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엄청 그렇죠. 많은 데다가 여러 또 그동안 엄청나게 육선 하시면서 육선인가 칠선이죠 벌써. 그렇죠. 네. 엄청난 지인들도 많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다 품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맞는 지적인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철도 강하면 부러지고요. 유연해야 휘어지잖아요. 휘어질진정 부러지진 말아야 되는데 박근혜 전 위원장은 너무 강해 성격이요. 그래서 네. 이런 뭐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질타를 받으니까 이번 대선 출마 선언 기점으로 해서 이분들을 끌어안을 모종의 제스처를 하지 않겠느냐.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분들 배제하고는 대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같이 여보 차 한잔 합시다 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가만히 있겠어. 우리 같이 나라를 살립시다 말이야. 이러고 좀 모아서 이게 대권 주자 몇 명 모아서 차 한잔 하면서
나 좀 이번에 밀어주셔. 그리고 이거 당선도를 경선률을 어떻게 바꾸느냐 시간도 없고 매번 어떻게 바꾸느냐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역선택이라는 그 것도 설득 있으니까. 카드도 있어요. 그리고 설득 카드. 근데 박근혜 전 위원장은 왜 이런 걸 안 하냐면 이것이 정치 쇼라는 거야. 원칙대로 가면 되고 그건 당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내가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 왜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러느냐. 이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 정치 쇼도 일종의 정치입니다. 쇼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여줘야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그건 네. 조금 아쉬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박계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단한 서운함. 그냥 서운함이 아니라 인간 좀 묘멸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개떡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이 조금은 다사롭게 유연한 네, 여성의 그 발약들. 모성애도 있고 어머니의 그 따뜻함, 여성의 그런 분위기로 잘 이렇게 좀 토닥토닥 이러면 좀 또 듣는 비박계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겁니까? 네, 타이밍 지금 잡으려고 지금 뭐 측근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수를 보니까 네. 타이밍 잡으려고 지금 타이밍을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예, 일단은 뭐 당 후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되겠죠. 조금 늦었어. 조금 늦었습니까? 좀 빨리 빨리 해야 설득하고 그런 설득 과정에서 어차피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정책을 다 받아들이겠다든가 뭔가 그렇게 끌어들이는 폭력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해창식으로 지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할 겁니다. 기다려보죠. 그렇게 안 하면 이해창식으로 집니다. 집니다. 집니까? 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그러니까 하면. 알고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할 겁니까? 네. 김문수 지사직은 어떻게 곧 뭐 9월 중인가요? 네. 내달 9일까지 내달 9일. 내달 9일까지 최종 입장 밝히겠다는데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경선 저는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요. 경선 나올 겁니다. 나와서 어떻게 이제 원래 이게 대권 주자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거든요. 네. 김문수 지사뿐만 아니라 주자들 전부 네. 내가 나라를 고칠 수 있다고 과대망상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지율이 그 정도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고 경선에서 자기가 박근혜 위원장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오죠. 과대망상은 병이기 때문에.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병생. 예, 과대망상은 병인데 후보들을 좀 너무 또 아니 이제 마음이 아플 수. 심리학적으로 또 그런 발표한 사람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에 서양에서. 그렇습니까? 예. 전혀 문제 없습니까? 예. 네. 이재호 정몽준 후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탈당까지 안 가는 게 박근혜 의원 측에서 강력하게 바라는 걸 텐데요. 박근혜 의원 측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꼭 대통령 해야만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협력하는 자세로 나올 거예요. 그 탈당은 절대 안 할 걸로 보는 게 이분들 지금 따라 나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3명이 김문수 지사는 뭐 경선 참여하겠지만 2명이 정몽준, 이재호 의원이 탈당해서 뭐 딴 살림 차리겠다 해서 금배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측근들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지금 이 양반들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가 네. 다 이런 사람들이 뭐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다 지금 요번에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현역 금배지가 한 명도 없어요. 이분들 따라 나갈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탈당해봐야 세력이 없는데 정치는 뭘 탈당해봐야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건데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당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말을 해놨고 버텼으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겨질 대로 구겨졌으니까 한번 자존심 세우다가 그다음에 문제는 민주당에서 대권 잡는 것보다 새누리당에서 잡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유리하거든요.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박근혜 의원이 과연 대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또 말이 많았어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요. 그죠? 돈을 버는 데는 너무 힘들죠. 그러나 돈 쓰는 건 쉽지요. 지지율이 한 방에 떨어지는 데는 또 아주 과거 이해창 후보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세 전망 어떻게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것이 이 대권을 잡으려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 흐름. 대통령은 하늘이 만들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과 깡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시대 흐름만 놓고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흐름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6.29 선언 이후 민주화된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둘이 이렇게 보수 쪽에서 했죠. 네. 그 다음에 DJ 노무현 이렇게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그 패턴이 있거든요. 네. 이 시대 흐름 패턴상으로도 박근혜 위원장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시대 흐름 패턴상 지금 여성 지도자가 부각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여성 지도자 나올 타이밍이다. 거기다가 2세 지도자. 이건 처음이죠 또. 이게 부시도 나왔고 다 네. 나왔잖아요. 선진국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처음이죠.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이것도 시대 흐름상 나올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깡면에서 보면 이번에 오늘 문재인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해두고만요. 네. 깡을 보려면 눈을 보면 알아요. 네. 이 박종진 앵커도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2%가 이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눈이 살아있고 네. 진실되거든. 네. 근데 문재인 후보, 내 폄하해서 미안한데 오늘 보니까 눈이 자신감이 없어요. 비서의 눈이야. 네. 자기가 오너의 눈이 아니라 눈치를 살피는 그 비서 보고하는 눈으로 오늘 관훈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는 내 대권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안철수의 눈도 안철수의 눈은 A 플러스 눈이에요. 말하자면 A 플러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95점이 안 넘으면 95%의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덤벼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저울질하고 이러는 그 자신감이 결여. 근데 박근혜 위원장의 눈은 살아있어요. 오히려 너무 살아있는 눈을 의식해서 살짝 낮춥니다. 너무 강렬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낮추거든요. 그런 거와 그런 깡과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질과 이 다음에 시대 흐름으로 봐서 제가 보기엔 이번엔 이회창의 그 대세론과는 다른 아주 확실한 대세론으로 또 상대 이런 진영의 강적이 지금으로 봐서 강적이라고 내세우지만 막상 뚜껑 열어놓고 전투해보면요. 안철수 교수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제도권 정치에 실망해서 그 표가 그 지지율이 안철수 원장한테 가는 것이지. 국가를 맡기는 거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안보, 경제 이걸 다 맡겨야 되는데 회사 하나 경영 잘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맡겼더니 실망했잖아요. 현대건설 신화를 이뤘단 말이야. 그러나 국가 경영하고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 연구소 성공시켰어. 뭐 서울대 교수로도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국가 경영 전반을 할 때는 표심이 이 사람한테 맡겨도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 세계 경제 네. 위기, 안보 위기. 네. 맡겨도 될까? 실제로 찍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봐서 박근혜 위원장이 이번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네. 그럼 YTN 그 인터뷰에서 전화 딱 끊었죠, 중간에. 그럼 언론이 이제, 언론이 당황한 거야? 시청자가 당황하는 거지, 시청자. 청취자라 그러죠, 라디오. 청취자가 당황하는데, 질문 순서 없는 거 질문하고, 질문 순서대로 질문 안 한 거, 질문한 거 사과해라. YTN이 그건 언론의 자존심이고, 그건 언론의, 기본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또 김현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감히 하고 점점점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왔는데요. 임수경 의원의 어디 국회의원에게 감히 뭐 이거 점점점 요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아니 그보다 더한 게 감히 정도가 아니라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각오하라. 이거 각오한가 뭐예요? 이 협박을 PD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각오해라. 각오해라. 인터뷰가 어떻게 합니까? 각오해라는 무슨 뜻입니까? 너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대권 잡으면 YTN 니네 한번 손 볼 수도 있다. 이런 그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네. 협박성 아니. 각오해라는 게 뭡니까? 네. 협박성. 예. 근데 어떻든 간에 네. 이해찬 양반이 성질은 네. 이 성질로 이 대통령법을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성질 수준이 아니라 승질 수준인데 이걸 이제 대권에서 이번에 굉장히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권 가도에서 이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전략을 잘 써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찬 당대표를 성질을 돋구는 전략을 쓰면 네. 이길 가능성 큽니다. 네. 빅살이 아주 아니, 이거 압도될 것 이번에 같아요. 근데 같은 당의 정대처 상임고문도 이 대표 오만이 지나치다. 당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게 지금 6개월 전이니까 이건 네. 시석될 수 있는데 네. 대선 뭐 일주일 열흘 남겨놓고 이해찬 당대표의 성질을 이렇게 돋구는 전략을 쓰면 그리고 이 양반 무너뜨려요. 국회의원은 심부름꾼이죠. 맨날 국회의원 뽑아달 때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지역구에서. 그럼 심부름꾼의 야당 대표는 심부름꾼의 대표죠. 그죠? 근데 각오해라 어디 야당 대표야. 이 얘기는 국민이 들으면 화가 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앵카 생각이고. 아, 그래요? 그 양반들 생각은 네. 내가 금배지 달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하고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안 되는 건 속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식을 여기다가 당연히 들이대면은- 상식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건 모든 상식인데 것을. 이분들한테 일반적인 상식을 들이대는 거는 조금 그런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나이브한 그래도 거예요. 국회의원이고 지식인이고 국회의원한테 개겨 이만할 때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야당 대표에게 감히 각오해야 이거는 아니죠. 이거보다 더한 말도 할 걸. 앞으로? 앞으로. 예. 그리고 사석에서는 이게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보도가 돼서 그렇지 사석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한 말도 해요. 술자석에서. 네. 이거는 저는 질문 순서요. 솔직히 앵커가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다 하기 쉽지 않아요. 얘기하다가 들어오면 잘못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들어오면 더 궁금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가거든요. 생방송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모든 순서대로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합니까? 그게 안 되죠. 이해찬 대표는 여기 이제 아니, 저는 평생 못 오실 것 나오겠네. 같은데? 아니 그리고 네. 이거 오실리라 믿습니다. 아니 옮겨준 이거 김현 대변인 네. 이 사람 자질 문제도 지금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그 오야 네. 보수의 그 말하자면 부하고 민주당 내 의원들도 말이 많아요. 이 김현 씨 자질이 문제가 많거든. 네. 이거는 것도 잘 옮기잖아요. 참모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죠. 네. 이거는 국민이 또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니고. 네. 여기서 오늘 성질 서로 죽이시죠. 예. 나는 승질 낼 거 없어. 그랬어요? 저 양반 승질을 좀 죽여야지. 저도 마찬가지. 예, 뭐. 여기서 예.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초대 손님을 차례로 만나보실 텐데 먼저 모실 분은 전용욱, 나경원 그리고 조윤선 이들의 뒤를 이어서 새누리당 스타 여성 대변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조두순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어린 나영이 초등학생 성폭행한 거죠. 네, 이거 나영이 양의 주치입니다. 그리고 이 성폭행 당한 소녀들, 네, 이분들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동 성폭력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초선 신의진 의원 59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